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보고 또 다시 뵈니까 반갑죠. 우리가 지금 총 8회기를 거쳐서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또 볼 수 있도록 저는 정보를 제공하고 또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모든 참여자분들은 본인이 알코올에 대한 새로운 지식도 얻고 또 그리고 지식뿐만이 아니라 본인의 알코올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하는 것도 점검도 또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해서 정신건강 및 또 신체적으로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좋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말고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런 문제를 다뤄보고 싶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나의 알코올 사용 장애 수준을 탐색해보자. 여기 이제 장애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을 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각자 술을 접하고 술을 마시는 횟수, 또 술을 마시는 양, 또 어떨 때 술을 마시는가 그런 게 다 개별적으로 좀 다 다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술로 인해서 그래도 다 한두 번씩은 술로 인해서 간이 신체적으로 안 좋다거나 또는 위가 안 좋다거나 또는 또 극소수의 분들입니다만은 음주운전을 하셔서 또 벌금을 내보신 분들도 있고 또 집에서 항상 하고 있는 그 주문이 오늘은 좀 술 좀 마시지 말고 오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 등을 잔소리로 들어지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술을 접하게 되는데 술을 마시면서 어느 선부터 장애다, 술로 인해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하는 그 수준을 어떻게 한번 탐색할 수 있는가. 그래서 공인된 오늘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의 워크시트를 이용해서 한번 이 시간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술 먹은 습관이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연령층이 다 다르실 테니까 성인이 된 18세, 20세부터 마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조금 일찍 접했지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또 드시기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자주 횟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아니야 나는 그 초등학교 때도 첫 경험이 있고 중학교 때도 간헐적으로 술을 먹었어. 그러니까 술과 함께 생활을 해온 학교 생활이든 또는 사회생활이든 술과 함께 어떤 삶을 살아왔던 어떤 습관이 우리들한테 습이 배어져 있죠. 습이. 근데 이제 이 정보를 통해서 그렇게 배어져 있는 습, 나한테 습이 있는데 그 습으로부터 만들어진 술이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다른 편으로 하면은 어떤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그 대상 물질에 대한 관념, 생각 또는 관점이 우리에게 자리를 잡습니다. 더 넓은 의미에서는요,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천성이라고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이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인격이 있는데 그 사람의 또 인격은 또 어떻게 형성됐다고 하냐면 기질 플러스 성격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기질이 있죠. 쉬운 표현으로 혈액형에 의해서 A형은 이렇더라, B형은 이렇더라.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우리 이쪽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소음이는 어떻더라, 소양이는 어떻더라 라고 하면서 이러한 유전적으로 선천적으로 가진 기질이 있는가 하면 인간은 이런 기질을 갖고 태어나서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죠? 어떤 기질을 갖고 태어나긴 했는데 혼자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렇게다가 또 성인이 되면은 핵가족을 이루어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본인이 가족을 또 이루기도 하고, 학교 생활을 할 때는 친구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교우들이 생겨나기도 하고, 사회생활할 때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인과관계가 형성되고 막 그러면서 어떤 기질을 갖고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사회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표현이 너무 강한가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사회인으로 생활해 나가면서 적응하면서 갑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게 최적화한다. 사회에 적응하죠. 사회에 기질로 태어나서 사회에 적응해 간다. 적응하면서 어떤 습이 일어나겠죠. 반복되는 어떤 습관이 일어나고 그 습 속에서 관념이 형성되니까 그걸 묶어서 성격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질 플러스 성격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될 겁니다. 제가 왜 이 시간에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태어나서 10년, 20년씩 술과 더불어서 이 삶을 살아가면서 사회에 적응하고 또 이제 일반 생활을 하면서 만들어진 술은 참 인간사 살아가는데 필요한 도구야. 이렇게 생각해지는 생각이 우리한테 뿌리를 내려졌을 경우에 그 사람의 그와 같은 성격이, 다른 표현으로 술이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이야 라는 생각이 쉽게 바뀌겠냐는 거죠. 오래된 습일수록 바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화면상에 보면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오래된 습관이 나에게 배어져 있어요. 근데 그러한 습관이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을 하다가 어떤 경우에서부터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또는 개인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사회적 이러한 것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나한테 이런 습관이 배어져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꿔봐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고려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면요, 담배는 참 생각들을 잘 하셔요. 이거 담배 백해 무익한데 내가 오랫동안 피웠지만 담배 좀 한번 끊어봐 라고 하는 시도들을, 변화를 시도를 하시는데, 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굉장히 조금 관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술을 먹는 패턴, 상황이나 이러한 것을 바꾸는 시도는 별로 잘 하지 않는데, 당신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되고 변화는 지금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그림 자체가 좋습니까? 가족
가족 공동체 안에서 내가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뭔가 나쁜 영향과 피해를 주고 있다면 어쨌든 변화는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측의 이 두 표를 보시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습관은 참 잘 바뀌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했어요. 뭐 학자들이 사회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물론 또 이제 여러 팀들이 심리학자들도 많이 관여를 했는데 사람은 어떤 문제로부터 변화를 하는데 시도를 하는데 변화를 하는데 그냥 쉽게 어느 날 갑자기 탁 바뀌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답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표현으로는 그걸 카르마라고 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몸이 배는데. 그래서 그 단계를 5단계로도 이렇게도 나눈답니다. 그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 라는 어떤 그 문제에 대해서 숙고를 안 하는 단계. 그래도 뭔가 문제가 있어 숙고를 하는 단계. 그리고 그 문제를 숙고한 다음에 뭔가를 변화를 시도하는 준비를 하는 단계.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단계.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도했지만 이게 너무나 내 삶에 유익해요. 그러다 보니까 유지를 해나가는 단계. 이렇게 단계가 5개의 단계를 거쳐서 변화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들이 술의 문제에 대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다행히 숙고 전 단계에서 좀 숙고를 좀 하셔서 무엇을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단계로라도 바뀌어가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술의 근원이 뭐냐 라고 하는 술주자. 그래서 항아리라는 표현도 있었고 전 시간에 기억나신가요? 항아리 주자에다가 뭐 삼수변에 물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득 차서 풍요로움을 의미한다 이런 식의 의미도 말씀드렸었고 그런데 오늘은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술이란 무엇이었을까? 그러니까 이제 생리학적으로, 양리학적으로 그런 측면에서 술에 대한 측면을 한번 정보를 얻고 난 다음에 이러니까 술에 대해서 내가 좀 더 변화를 시도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나머지 시간에서 갖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술은요, 정말 오래전부터 인류와 가까이 존재했었답니다. 기억에 되살려 보십시오. 포도주, 참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또 과일을 어느 순간에 발효를 시켰더만 발효주가 나오기 시작도 하고요. 그래서 술은 인간사 살아오면서 추위나 배고픔과 같은 신체적 고통은 물론 또 어떤 순간은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데 효과적인 뿐만 아니라 어떤 의식을 행사하는데 또는 종교적 목적으로도 이용되어져 왔습니다. 이것 중에 어느 내용을 우리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면 정신적 고통을 달래는데도 술이 한몫을 했었다는 이야기죠.
또 동시에 역사상 그러다 보니까 정신 활성 물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활성화시키는 물질, 이런 정신 활성 물질은 우울하거나 또는 불안할 때 이런 물질을 통해서 언제나 존재를 했었고, 소량을 처음에는 이러한 정신활성 물질을 소량을 먹다가 이것을 남용을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는요, 처음에는 약간의 이 자극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활성화되고 우울이나 불안에 도움이 됐는데, 나중에는 결국은 억제를 시켜버림으로 인해서 뇌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활성 물질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극제였는데 나중에는 억제제로 바뀌었다.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조금 짚어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편 많이 나왔죠. 18세기 때. 그래가지고 아펜알칼로이드는 19세기 우울증에 대한 약으로 많이 쓰였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 코케인하고 해시지 같은 이런 종류의 물질들은 도치제로 함부로 사용도 된 적도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를 거쳐서 20세기에 들어서는요, 또 이런 어떤 목적을 위해서 확실한 물질이나 치료 목적으로 약물까지도 남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20세기에 수면제로, 치료제로 사용됐던 바르비탈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었던 것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알코올도, 술도 자꾸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약물하고 말입니다, 술하고를 분리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는데, 정신활성 물질이라는 측면에서는 알코올도 똑같이 어떠한 뇌에 자극을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으셔야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가장 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요, 다른 물질들은 비합법적인 물질인데 술만큼은 합법적인 물질입니다. 합법적인 물질이면서도 뇌에 비슷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술은 신체의학은 물론 정신의학 분야나 이 중에서도 이 술이 중독과 연관이 제일 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독물질이, 술은요 묘하게 중독성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중독성. 물론 중독화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다 뿐이, 그런데 술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오랜 기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술이라는 것은 사용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술 없이는 살아가기가 힘든 의존성, 중독성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알코올 중독을 질병으로 간주하기 시작을, 이거 없이 생활할 수 없어요. 뇌가 알코올에 길들여져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뇌 속에 알코올이 있으면 정상이요, 없으면 비정상인 것 같이 정상과 비정상이 바뀌어버리는 상태, 이 상태를 저희는 중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8세기 후반부터 알코올 중독을 질병입니다, 특히 정신과의 질병입니다로 시작을 하고, 이렇게 정신의학적인 측면에서 술에 대해서 관심이 바뀌어져 가는데도 우리나라는요, 한번 보십시오. 술에 대해서 너무나 너그러운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술에 대해서 너그러운 전통.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사회적 피해가 만연하고 막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여 아직 합당한 자원의 투입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8세기부터 알코올 문제를 질병으로 다루기 시작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다루기는 시작했지만 아직 참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너무나 허용적인 지금 상황 속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오늘의 주제를 본 주제에 관계된 그 내용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그러니까 나의 음주 수준을 탐색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시려면 그래야 될 겁니다. 그거 해서 뭐하냐? 어떤 동기가 있으셔야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음주의 문제점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선에 있을까라고. 제가 절대 지금 우리가 중독입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제일 나중에 하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여하튼 일반 생활을 해 나가는데 술에 대한 수준이 어느 정도일까를 한번 탐색해 보는데요. 술로 인해서 어떤 폭력이 일어났거나 가정폭력도 있고 성폭력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만취가 되셔갖고요. 주치, 뭐 공공기물을 파괴했거나 부전취식을 했거나 뭐 경찰서에 가서 뭐 난동을 핀 적이 있거나 뭐 하는 등등. 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만은 술 마시고 나는 절대 운전하지 않을 거야라고 스스로 다짐을 하셔놓고도 음주운전. 술의 문제는요, 조금만 과도한 음주가 되면 이런 다양한 범죄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로 표출되면은 그러니까 어떤 내가 술을 조금 과도하게 먹어가지고 과도한 하나의 음주로 인해서 어떤 사회적으로 범죄의 이력을 갖는다. 이건 저희들한테 굉장한 치명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력을 갖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는 굉장히 나의 음주 수준을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음주로 인해서 본인의 통제력이 상실된다는 상황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통제력의 상실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물론 평생을 살면서 한두 번이나 그러면 별 문제지만은 굉장히 오늘 저녁에는 이들의 뭐 누구의 생일이니까 저녁을 같이 합시다. 바깥에서 아무리 중요한 약속이 있고 술 약속이 있더라도 오늘은 피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는데 바깥에 나가서 뭐 4시나 5시에 어떤 전화가 왔어요. 오늘 가볍게 좀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서 어떤 전화가 왔거나 그랬을 때 저녁에 가족과 함께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은 딱 어디로 사라져 버리고 그래 오늘 한 잔만 할까 하면서 이미 아침 이야기를 번복해 버리는, 다시 말해서 본인의 통제력이 상실되는, 그건 스스로에게도 문제가 되지만 타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통제력이 지금 조금씩 잃어버리고 있어. 술에 대해서 하는 것은 본인들 스스로만 저는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폭력이나 음주운전이나 통제력이 조금씩 잃어가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이 시간 음주 문제의 수준을 탐색해보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오늘 여기에 관계된 이제 체크리스트, 워크시트를 써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변화하고자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숫자상 한번 우리가 체크해보고, 정말로 알코올을 내가 사용하면서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내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표현은 그러는 나 애주가야, 내가 조금 과하게 마시지, 이런 적당한 표현으로 가지 말고 전체적인 평균치에서 내가 술이라는 것에 정상적인 음주군인지 어쨌든 이와 같은 선별지를 통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그 중에서 조금 어느 정도 점수가 문제가 되시는 분들은 진단지까지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질병이니까. 이럴 때 보면 미심쩍 어떤 부분이 확연해지면 우리는 변화를 또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조금 정리를 해놨습니다만은요, 이런 선행된 지식, 알코올이라고 하는 알코올 중독은 만성적이고 진행적 질환입니다. 이런 인포. 그러니까 만성적이라고 하면은요, 당뇨나 고혈압처럼 만성적인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문제거든요. 또 알코올 문제는요, 어느 신체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정신사회 영적인 것의 다면적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회복을 하지 않으면은요, 전체적으로 전인적으로 악화되어지는 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알코올 문제를 설명하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 갖고 본인의 알코올 문제를 나는 이런 정도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후와 관련해서 그냥 이건 재발성도 있고 치명성이고 원인에는 유전성도 있고 또 심리사회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이 통합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전문적인 선별지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약속드린 대로 첫 번째, 술 문제에 대해서 나는 이걸로부터 얼마나 변화하고 싶은가. 자, 제가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요. 우리는 평소에 술 끊어야지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얼마 동안은 내가 안 마셔야지 라고 또 약속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작심삼일로 또 원점으로 또 돌아가 버리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는 실제로 술 문제에 대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하나의 단계를 밟아가 보자 하는 이야기죠. 근데 그 단계 중에 선생님이 현재 변화하고자 하는 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할까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는 용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하고 회복하고 싶은 그 마음을 우리 마음을 깨우는 시간을 한번 잠깐 가져보도록 합시다. 사람 마음 잘 모른다잖아요. 그래서 한번 술의 문제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선별지를 통해서 한번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요, 지금 그냥 이 자리에서 하십시오. 이 자리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나는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잘 모르겠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자, 너무 많이 마신다고 생각하지 않는답니다. 너무 많이, 거기에 대해서 이 지금 5개의 척도 중에서 맞는 항목에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이전에 마시는 양보다 덜 마시려고 노력한다. 내가 양이 좀 문제야. 조금 줄여야 되겠어. 이렇게 체크를. 두 번째는요.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음주를 즐기는 편이지만 간혹가다 과음을 한다.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에 맞는 항목에 체크를 하십니다. 네 번째, 때때로 나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 다섯 번째, 나의 음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시간 낭비야. 그거 시간 낭비야.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 하고 전혀 이것은 불필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여섯 번째, 나는 최근에 음주 습관을 이미 바꿨다. 그런 분도 계셔요. 체크 한번 해보시고. 누구든 자신이 음주를 조절하기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음주 조절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별로들 아니더라. 근데 나는 지금 실제로 음주 조절을 하고 있다. 여덟 번째, 나는 술을 즐기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 단계다. 줄이는 것을, 죄송합니다. 줄이는 것을 지금 틀림없이 이 시점에서 생각 안 하면은 문제가 생겨. 아홉 번째, 내 음주는 가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열 번째, 나는 나의 음주를 변화시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11번째, 나는 실제로 현재의 내 음주 습관을 바꾸고 있고. 12번째, 술을 줄이는 것은 나에게 있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야. 이 12개의 질문지에 대해서 각각 항목에 대해서 맞는 항목에 체크를 하시고 이걸 어떻게 스스로 한번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여기 들어있는 점수들을 이제 만약에 1번, 5번, 10번, 12번 문항을 묶어서 여기에다 점수를 넣으시고요. 그리고 3번, 4번, 8번, 9번은 여기에다 넣으시고요. 그리고 2번, 6번, 7번, 11번은 여기에다 넣으십니다. 그러셔가지고 이 점수를 각각 체크한 것을 합산을 하십니다. 합산을 하셔서 가장 점수가 높은 점수가 지금 선생님이 속한 단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12개의 문항을 체크하셔서 맞는 항목에다,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근데 여기 지금 4문항씩 점검을 했는데 여기 지금 여기는 한 4점 나오고 여기는 뭐 마이너스 2점이나 나오고 여기는 뭐 1점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의 술 문제에 대해서 선생님은 계획하고 이미 뭐 하는 단계? 준비.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이 용기를 우리는 사용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죠. 왜 그래요? 우리가 내 마음 잘 모르거든. 내 마음을 어떤 것을 작정을 하고 나서도 너무나 자꾸 번복하고 그냥 인간은 다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는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해보십시다 라고 하는 의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을 깨워서 술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술 문제를 계속 변화시키는 점에 있어서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재밌으셔요. 이것을 여러 가지 경우에도 적용하실 수 있어요. 술에 대한 것만 아니라 술 문제는 내가 뭐 좀 그런데 담배에 대해서는 좀 이것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 분은 또 이걸 거기에다 적용해 보셔도 되고, 내가 아무래도 요즘에 게임에 중독이 좀 되어져 가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은 이것도 술을 게임으로만 바꾸시면 그 게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자 하는 것에다가 다방면에 일상사를 살아가시면서 다방면에 적용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변화 단계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선생님들이 속한 단계, 만약에 숙고전 단계면 숙고 단계로 좀 끌어올려 드리고 싶고, 그런 동기를 숙고 단계면 준비 좀 되실 수 있도록 어떤 동기 강화를 좀 해드리고 싶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회복을 해 나가시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나아지시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끊느냐 안 끊느냐 이렇게 이분법적인 생각은 절대 지금 현재로서는 하지 마시고요. 변화를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 그래서 알코올 문제에 대해서의 변화를 하려면 우리는 목표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회복 후 발달 모델은 1년 후 믿음에 기초한다는 골스키의 학자의 내용을 인용을 하려고 싶습니다. 한순간에 바뀐다고 안 했습니다. 회복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하나의 과정입니다. 변화를 통해서 개인의 성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처음에 서너 번의 강의가 끝나고 나면은 이 과정을 갈 겁니다. 과도기, 안정하기, 회복 초기, 중기, 후기, 유지기. 술 문제로부터 이제 나는 개선을 할 거야. 개선 필요 없어. 그 전 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실제로 변화되어지려면은 과도기를 거치고, 그러면 과도기 때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과제들이 있습니다. 과도기가 잘 되면 안정하기로 넘어가고, 안정하기 때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회복은 초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후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는 우리는 이런 일들을 관심을 갖고 행하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있는 4회기가 지나고 나면은 나머지의 총 8회기 강의 중에 나머지 4회기는 실제로 우리가 회복해 나가는 것을 저와 함께 자기의 스텝에 맞춰서 본인의 단계에 맞춰서 경험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가기 위한 그 과정을 가기 위한 오늘은 준비 작업이 될 텐데, 자, 해보셨던 분들도 많아요. 이 용기는 알코올 사용자의 선별지 검사입니다. 말 그대로 이 내용을 그대로 영어하고 이렇게 번역을 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알코올 유즈 디스오더, 술을 사용하는데 내 장애가 있냐 없냐, 장애적 요소가 있냐 없냐, 이 디스오더라는 장애의 용어는요
정신과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입니다. 우울장애, 인격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이럴 때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10개의 문항을 가지고 점검을 하십니다. 자, 패널 하나 준비하시고 말입니다. 아유, 그냥 하세요. 그냥 이 시간에. 그래서 지금 용지가 지금 안 나눠져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1번에 몇 점, 2번에 몇 점 하면서 체크를 하시면 바로 제가 선생님의 현재의 총 점수가 이러니까 이렇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을 그냥 피드백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신 이걸 하실 때 제일 좋으신 것은요. 오늘을 중심으로 지난 6개월 또는 1년간의 술과 관련된 나의 체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냐? 전혀 안 마신다. 월 1회 미만이다. 월 2, 4회다. 주 2, 3회다. 주 4회 이상이다. 맞는 곳에 체크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실 때 맞는 곳에 1번에다 여기에다 체크를 하셨으면 이게 1점이 되겠습니다. 주 4회 이상에다 체크를 하셨으면 4점이 되시겠습니다. 이해되셨죠? 마시면 한 번에 몇 잔 정도 마십니다. 여기서 이 잔입니다. 잔인데 나는 소주를 마셔. 소주잔. 그러면 나는 막걸리를 제일 잘 마셔. 그러면 막걸리 우리 종지기가 되겠죠. 나는 주로 먹는 술입니다. 맥주야. 그럼 우리가 맥주 잔이 될 겁니다. 이 잔 속에 들어있는 알코올 양은 서로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잔의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한 번에 소주 한 병, 그러면 소주도 요즘에 종류가 너무 다양해 그러는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360ml.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360ml니까 2억들입니다. 소주 한 병 또는 맥주 4병 이상 마시는 경우는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체크하십니다. 지난 1년간 한 번 술을 마시면 그럼 본인만이 알실 겁니다. 한 번 술을 마시면 멈출 수 없었을 때가 얼마나 자주 있어요. 내가 오늘은 소주 한 병만 먹을 거야 하고 약속을 하고 자기하고 약속을 하고 마시러 들어갔는데 꼭 그걸 넘어가는데 그런 멈출 수 없었던 때가 얼마나 있어요. 지난 1년간 평소 갔을 때 있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을 술 때문에 하지 못한 적이 얼마나 자주 있었냐. 목요일날 아니면 월요일날 술을 마셨는데 끝나고 나서 동료들하고 술을 마셨는데 그 다음날 본인이 이제 출근을 못한 적이 그래가지고 부인을 통해서 오늘 어떤 이유 좀 대줘. 나 못 나가겠어. 이러면은 해야 될 일을 못한 경우도 있을 거고요. 어떤 중요한 약속 시간을 어긴 경우도 있을 겁니다. 지난 1년간 술 마신 다음날 해장술을 마신 적이 얼마나 있는가. 어떤 경우에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금요일날 만취를 해갖고 술을 많이 마셨는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마시고 좀 더 자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또 마시면은 해장술이 되실 수도 있고. 나중에 가셔서 조금 술에 대해서 더 깊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해장술에 대한 의미는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 미리 말씀드리면 내 몸에 잘 들어보세요. 술이 해독이 안 된 숙취 상태에서 술을 또 마시는 것이 엄격한 의미에서 해장술입니다. 그렇잖아요. 술로 인해서 숙취 상태니까 어째서 속이 안 좋다거나 머리가 두통이 있다거나 그러는데 술을 다시 먹어서 그것을 없애려고 했으니까 숙취 상태에서 또 집어넣는 거죠. 지난 1년간 술 마신 후 죄책감이 들거나 후회를 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난 1년간 음주 때문에 전날 밤 일이 기억나지 않았던 일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블랙아웃에 대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음주로 인해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다친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고, 이것은 묘하게 이제 10번, 9번하고 10번은요 0, 2, 4로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나 친구 혹은 건강 전문가나 의사가 당신이 술 마시는 것을 걱정하거나 술 끊기를 권유한 적 있습니까? 라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 체크한 항목의 제일 위에 있는 게 점수가 되겠습니다. 그 점수를 합산하십니다. 그래서 자, 이게 지금 알코올 사용자의 선별지의 해석지입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다 같이 해석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점수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하고 지금 이 내용을 들어보시면, 지난 1년 중 하루라도 다음 기준 이상 술을 마신 적이 있습니까? 단 하루라도 5잔 이상 마셨거나 여성인 경우에 4잔 이상 마셨으면 조금 전에 이 선별기를 할 필요성은 있다는 거예요. 하루만이라도. 그래서 오디트라는 선별 검사를 하고, 이거 나는 1년 열다 술 한 잔도 안 먹어 라고 이런 경우 없어. 아니오면 정상 음주군입니다. 당연히 정상 음주군이다. 이런 경우는 그냥 음주 관련의 교육 정도를 조금 정보로 알으시는 게 좋겠다. 선별 검사를 했는데요. 이 대상에 걸려들어서 9점이 총점이 9점 이하거나 여성이 5점 이하면 정상 음주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상 음주군이라는 것은 술로 인해서 과도하게 어떤 문제도 발생되지 않으며 이미 통제력을 갖고 있다는 중요한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점수가 남성 경우에 10점에서 19점, 여성인 경우에 6점에서 9점이 되면 벌써 위험 음주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음주군은 음주 관련의 교육에 단기 개입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위험 음주군이면 위험 음주군에서 개선이 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또 가겠죠. 아까 그랬잖아요. 점점 만성적이고 술 문제는 진행적인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험음주군부터 어떤 교육과 단기 개입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이쪽 군에 대한 것은 이번 교육에서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2번 교육에 대한 단기 개입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는 필요한 정보를 선생님들한테 제공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제일 많을 것 같거든요. 정상음주군은 별로 술 먹는 확률들이 굉장히 우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음주군의 대상으로 놓고 음주 관련의 교육과 단기 개입, 여러분들의 개선을 위해서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초점을 갖고 갈 텐데, 오늘 하신 이 가이드라인에서 점수가 20점에서 40점 사이나 여성인 경우에 10점에서 40점, 20점 이상 10점 이상이 되면요, 알코올 사용 장애라고 하는 추정군입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으로 의뢰를 한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이 3번군인 경우는요, 오늘은 이 정도로만 짚고 끝내고자 합니다. 전문기관을 가면 뭘 할 거냐? 당신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질병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의 수준을 점검하겠죠. 그러니까 진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단지는 총 11가지의 질문지로 되어져 있습니다. 11가지로 질문지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코올에 대한 상식을 좀 넣기 위해서 이렇게 사회적 감소 혹은 손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는 것 세 문항하고 이것을 술을 사용하는데 위험하게 사용하고 있느냐의 두 문항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통제력을 이야기했잖아요. 통제력을 잃어버렸느냐 하는 것에 네 문항하고 신체적으로 이미 뇌의 변이가 일어났거나 하는 생리적인 부분에 두 문항하고 11가지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11가지의 문항 중에서 앞으로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금단 내성, 생리적인 부분에서 통제력에서 갈망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위험한 사용, 그러니까 위험한 사용이라는 게 신체적으로 위험해서 반복적으로 음주를 해서 여기에 몸과 마음이 망가진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이미 발생되고 있는 음주운전을 한 번 했어요. 문제가 발생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또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위험한 사용, 그러니까 위험한 사용에서 하나 통제력 상실에서 갈망 그리고 파마라지컬 소위 말해서 내성과 금단 그 네 가지인데요. 네 가지가 점검이 되면 벌써 알코올 사용 장애의 진단을 어떻게 중등도로 잡습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이 11가지 문항 중에서 2개 내지 3개가 됐으면 마일드입니다. 경도인데 중등도 이상이 되면 이제 벌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쪽하고 연결을 해보면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으로 들어가는 경우의 수는 물론 여기서부터 생각을 하는 겁니다. 4개 내지 5개가 4개의 추정군이 될 거고 이쪽 위험 음주군은요 어떤 경우는 이 진단지를 해봤을 때 2개 정도가 하나나 2개 정도가 체크되어질 수도 있다. 그런다 하더라도 위험 음주군이 됐든 알코올 사용 장애 추정군이 됐든 술에 대해서는 만성적이고 진행적인 뇌의 질환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료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변화를 시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시작드렸습니다. 변화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네, 반갑게 또 다음 회기 때